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 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들여다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네. 운전하시죠? 아, 그럼요. 네, 뭐 운전 너무 우리 일상에서 가까이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 초보 운전의 어려움을 다룬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한 기자의 체험기로 시작한 서울신문의 기사인데요. 이른바 장롱면허족이었던 이 기자가 면허를 딴 지 8년 만에 운전대를 잡은 날에 차량 뒤에 이제 왕초보 스티커를 붙이고 연습을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 길에 주유소를 들렀는데 주유소 사장님에게 좀 뜻밖의 충고를 들었다고 해요. 스티커를 왜 붙였냐, 떼고 운전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초보 티를 내면 더 무시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예. 많은 운전자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였을 때 무시당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긴 하죠. 네. 네. 인터넷 게시판 등을 보면은 앞에 가는 초보 운전자를 무시하고 경적을 빵빵 울려대는 후일담도 적지 않고, 그래서 초보들이 스티커를 붙일까 말까 고민하고 좀 선택적으로 붙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무시당하거나 시비 붙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보 운전을 알리는 그 문구와 그림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제 기자는 이날 들은 충고와는 달리 좀 이 스티커 덕분에 선배 운전자들의 배려를 받을 수 있으면서 주행 연습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초보 운전 스티커 부착이 선택 사항이지만요. 일본과 러시아, 영국, 미국, 뉴저지주 같은 곳에는 일정 기간 정해진 규격의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처럼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일까 말까 고민을 하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뭐 안 물어봐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초보 운전 스티커라는 게 사실은 나는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저 좀 배려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 사실 붙이는 건데, 앞서도 그렇고 실제 해보신 분들이 더 무시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고 그래 나도 한때 저랬지 하고 배려해 주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아니 초보면서 굳이 왜 도로에 나온 거야? 아니면 그럼 초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 때문에 이제 속도도 안 나네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위협을 가하는 운전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신호를 조금만 늦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보들은요. 그렇죠. 근데 쯧쯧쯧 혀를 차시면서 그래 역시 알고 보니 초보였네 하면서 정신 차려라는 식으로 경적을 빵 하고 울리고 지나가시는 운전자들도 봤고요. 네. 참 운전에서만큼은 초보의 서러움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여름에 처음에 운전 배웠는데 창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더워도. 뭐라 그러시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근데 서툰 사람을 배려하는 게 좀 선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여유가 없을까요? 왜 봐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맞습니다. 이 문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초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초보라 하면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익힐 때 그 처음 단계 수준을 이르는 말인데, 그렇죠. 이 한자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처음 초의 발걸음 봅니다. 처음으로 발걸음. 내딛는 발걸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걸음마 떼는 거다라는 거죠. 아이가 두 발로 각 걸어갈 때를 생각하면 이제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온전히 걷게 되잖아요. 아이, 당연하죠. 근데 걸음마를 뗀 서툰 운전자들도 이제 아이와 같은 거죠. 그렇죠. 부딪힐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는데, 이 아이 걸음마랑 운전 배우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운전은 성인이 하다 보니 운전에서만큼은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좀 서툴다고 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못 걸어 하면서 화를 내거나 답답해하진 않잖아요. 뭐 그게 나아질 것도 아니고 일정 시간의 어떤 네.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운전도 걸음마와 같이 연습과 실수
감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운전면허를 수시로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하기 때문에 늘 장롱에 가까운 네. 그런 면허인데 방수진 시인도 장롱 면허시라면서요? 네, 네 고백합니다. 저도 장롱 면허고요. 저 면허는 이제 장롱 역사가 조금 길고 좀 두 가지의 좀 격변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면허를 따고 쭉 운전대를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10년간 장롱 역사가 시작된 거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4년 전에는 운전 연수를 다니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참 그때 당시는 도로 연수도 받고 기술 익히기 위해서 학원도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정작 실전 하고 도로 나가니까 어찌나 무섭던지 이게 옆에 있는 운전자들이 나하고 같이 운전하는 이제 동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편하게 운전을 하는데 뭐 이 차들이 저를 운전 못한다고 막 혼내는 것 같고 위협하는 것 같고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속도를 되게 세게 못 내도 쌩 하고 추월을 하거나 이제 경적 울리니까 자존감이 또 바닥에 떨어져서 역시 나와 운전은 안 맞구나 하면서 다시 면허가 장롱 속으로 들어갔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안 나옵니까? 지금? 네. 당분간은 회복이 좀 어려워서. 네. 근데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냈나요? 이왕 이렇게 될 것 조금 웃고 좋게 넘어가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상 깊었던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영화나 유명 대사를 패러디한 문구도 있어요. 영화 극한 직업 굉장히 유명했었던 영화인데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자책 버전도 있어요.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언니 제 운전 마음에 안 들죠? 차라리 추월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뭐 이런 자책도 있고요.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무면허와 다름없음. 백미러를 안 봐요. 옆에 오면 위험? 뭐 이런 식의 이거는 무서운데요? 네, 무서운 문구까지 참 재치와 아이디어 뭐 등등이 아주 복합된 다양한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수진 시인이 이제 초보 운전하실 때는 어떤 문구를 시인이니까 그럼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생각해 본다면 제 작품 중에 우현이라는 작품 구절 속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당신의 중력은 나의 청력마저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서로 미적거리가 있어야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구를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의 운전 실력은 나의 서투름마저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야, 근데 어쨌든 이게 그 기업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서툰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경력자를 많이 원하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 선행학습을 해서 오고 요즘에 기본이죠. 이것도 일종의 경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처음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참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 서투르다 말하는 이런 지점을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서투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설다라고 나오는데 이 익숙하다는 말을 또다시 이어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떤 일이든 여러 번 하게 되면 서투르지 않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요. 서투른 상태에서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익숙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우리 사회가 서툰 사람을 배려하거나 좀 기다려주지 않는 쪽으로 즉 너그러움이 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뭐든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빨리 성과를 내기 바라고 빠른 성장을 기대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런 서투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서투름이 나중에는 이제 날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뭐 어떤 시가 있을까요? 그럼 어울릴 만한 게?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이 작품을 같이 저와 함께 머릿속에 떠올리시지도 않으셨을까 싶어요. 도종환 시인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흔들리며 피는 꽃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읽고 마저 말씀 나눌게요.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네. 아, 진짜 정말 바람 안 불고 비 안 오는데 꽃 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의 이면에 무엇인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서투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 많은 분들, 초보 운전 문구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걸음마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걸음마 시절에는 좀 흔들리고 젖으면서 좀 넘어지고 다쳐가면서 서투름을 극복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이제 지금의 능숙한 운전 실력이 그냥 바로 기적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 위에서 이제 우리는 멋지게 피어있는 꽃 같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흔들리며 넘어지고 젖어가며 이 서투름 속에 있는 초보 운전자들도 언젠가는 아름답고 빛나는 꽃이 되어서 도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다시 피어나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그 운전뿐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숱한 이 아이의 걸음마의 순간을 좀 떠올려보면 어떨까 맞아요. 싶어요. 꼭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 일 일상에서도, 속에서도. 아니면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아니면 내 자아 성찰 쪽에서도 맞아요. 뭔가 걸음마의 순간, 초보의 순간, 첫 발걸음의 순간은 언제든 존재했고, 맞아요. 네, 그것이 어쩌면은 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정말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또 삶의 걸음마의 순간을 겪고 계실지 뭐 이런 것도 그러네요. 참 궁금해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방수진 시인과 함께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초심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사회 이슈 또 생각해 볼 만한 기사들